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근간이라는 주제로 특히 디지털 시대의 초연결성과 데이터의 폭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초연결 사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론과 현장 감각을 연결해서 여러분 각자가 일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첫 토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알아보고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기를 넘어서 사람과 사물,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져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화와 의사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자원처럼 작동하고 연결성이 곧 경쟁력이 되며 속도와 맥락이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나로 길찾기, 교통상황, 건강상태, 금융거래가 동시에 조정되는 풍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일상과 제도가 데이터의 흐름 위에서 재구성되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연결성으로 인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국지적인 사건들이 즉시 전역적 파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시간의 데이터 처리의 역량이 곧 서비스의 차별화된 요소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의 품질 관리, 시간 기준의 통일, 프라이버시와 가버넌스의 설계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를 이루는 실행 엔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첨단 기술입니다. 센서가 주변을 감지하고 네트워크가 신호를 전달하면 데이터의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감지하고 전달하고 해석하며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량 자체가 디지털 시대의 실행 엔진인 첨단 기술인 것이죠. 단순한 장비의 집합이 아니라 여러 기술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융합 능력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연관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연결성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센서, 네트워크는 물리세계의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주고 이것이 없으면 인공지능도 가상공간 서비스도 의미를 만들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실시간성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순간의 판단이 가치를 좌우하므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엣지 컴퓨팅, 빠른 통신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해석 가능성입니다. 인공지능이 내린 권고는 왜 그렇게 도출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설명 능력이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술 설계와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시티에서는 수많은 센서, 사물 인터넷이 도시 상태를 감지하고 디지털 시대의 빅데이터의 플랫폼이 패턴을 찾고 인공지능이 최적 배치를 권고하며 증강현실이 시민의 시야에 직접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구조가 되어지겠죠.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센서와 로봇, 3D 프린팅,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생산과 유지 보수를 자동화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서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안전하게 시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의미 있게 연결하고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 있는 설계인 것입니다. 첨단 기술이 제공하는 속도와 편리성은 크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 공정성, 비용 같은 현실적인 부담이 동반됩니다. 기술의 성공은 단지 잘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데이터 관리,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사람의 최종 승인과 같은 운영 체계까지 포함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기술적 역량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진정한 가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요 디지털 기술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은 데이터의 생산과 수집, 전달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자동화된 권고와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의 자동화, 안전화, 개인화에 적용되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메타버스는 사용자 경험을 확장시킵니다. 3D 프린팅과 로봇은 물리적 제작과 자동화를 담당하고 미국의 재활용 로켓 등 우주 기술은 극한 환경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들은 각자 유용하지만 더더욱 결합될 때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기술들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콘텐츠와 서비스가 가능한지 빠르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환경에서는 사물 인터넷 센서가 실시간으로 교통, 대기, 에너지 데이터를 보내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서 증강현실 AR로 시민의 시야의 우회 경로와 건강 권고를 띄우게 합니다. 공장에서는 센서와 인공지능이 설비 상태를 예측하고 증강현실 AR이 정비 절차를 현장에 겹쳐 보여주고 메타버스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시험해 볼 수도 있게 되어졌습니다. 농업에서는 센서와 드론, 인공지능이 작황을 예측하고 로봇과 3D 프린팅이 현장 솔루션을 즉시 제작하는 흐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다루는 기술융합의 사례들이 바로 이런 실천적 역할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 수업에서 도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연결과 데이터의 시대이며 첨단 기술의 가치는 개별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결합되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각 기술의 원리와 사례를 더 깊게 파고들며 실습과 토론을 통해 이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수업 전까지 교재의 해당 부분을 읽어오시고 자신이 일상에서 접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 하나를 생각해 오시면 어떨까요? 이번 학기의 8주차까지 수업의 주요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 인류의 꿈 테라포밍, 첨단 기술의 서약입니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큰 과제, 예컨대 우주 개척이나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상상력과 실물을 결합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의에서는 이 책의 관련 장을 바탕으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어떻게 초연결 사회를 구성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인공지능과 핀테크,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3D 프린팅, 로봇, 재활용 로켓,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첨단 기술의 융합의 콘텐츠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재의 핵심 논점과 수업 활동은 강의 안에 명시되어 있으니 사전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재에서 말하는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과 초연결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단일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센서,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새로운 능력을 낳은 것을 의미합니다. 초연결성은 사람과 사물,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로 인해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범위가 급격히 확대됩니다. 이 두 개념이 만나면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상황 인식 기반의 운영과 정책 설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그 변화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사회와 문화, 경제에 어떤 파급을 주는지도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의 핵심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이란 현 시점에서의 가장 수준 높은 선구적인 과학 기술의 총칭입니다.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술이죠. 중요한 점은 디지털 시대의 이 첨단 기술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그 범위와 정의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진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 발전은 왜 일어날까요? 핵심적인 동력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 기술과학의 발견입니다. 양자역학이나 유전자 편집 같은 기초과학의 진전은 새로운 응용 기술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경쟁입니다. 기업과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연구 개발과 투자를 밀어붙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우위는 곧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원이 집중되었던 것이죠. 셋째, 사회적 요구였습니다. 기후위기, 팬데믹, 식량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이 기술 개발의 강력한 모티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넷째, 정부의 정책과 공적 투자였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과 자금 투입은 기술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다섯째, 민간 자본의 유입입니다. 벤처 캐피털과 민간 투자는 혁신 스타트업의 상용화를 앞당깁니다. 이들 요인은 서로 얽히고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점차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훑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과 방직기에 이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대전환이 이끌어졌습니다. 20세기 초중반에는 전기, 자동차, 비행기, 라디오, 텔레비전이 등장하여 삶의 방식을 바꿨고 핵에너지는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꿨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디지털 시대로 트랜지스터와 컴퓨터의 발명이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인터넷의 확산은 전 세계를 연결하며 정보 접근성을 혁명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디지털의 첨단 기술의 시대로 초연결성, 초지능화, 그리고 융합화의 사회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공학, 생명공학, 메타버스, 블록체인, 3D 프린팅 같은 기술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의 첨단 기술은 단순히 도구를 넘어서 문화 정체성, 경제 체제를 재정의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과제를 가져올까요? 기회 측면에서는 생산성 향상, 삶의 질 개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지털 세상에서 과제도 큽니다. 기술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문제,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그리고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부작용들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을 단지 더 빠르고 편리한 도구로 보지 말고 제도, 윤리,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과학적 발견과 경제적, 사회적 동력이 결합되어 탄생하며 시대마다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기술 융합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힘은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중요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움직이는 첨단 기술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특성들이 우리 사회와 산업에 어떤 파급을 미치는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기술 자체의 힘뿐 아니라 그 특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먼저 융합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더 이상 단일 학문의 독립적 진보가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사물 인터넷의 센서, 데이터를 배우고 로봇공학과 결합해 자율 시스템을 만들며 바이오와 정보기술이 만나 정밀 의료가 탄생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술과 학문, 산업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융합성의 본질입니다. 융합은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예측하지 못한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혁신성과 타겟성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기존 제품이나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과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질을 가집니다.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전혀 다른 앱 경제가 생겨난 것처럼 기존 기술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기존 기업 구조를 재편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사회는 기회를 잡는 동시에 기존 모델의 붕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수성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더 짧은 주기로 등장하고
한 기술의 수명은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과 조직 모두 지속적인 학습과 민첩한 적응 능력을 요구받습니다. 또한 정책과 규제도 유연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능화와 자동화입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로봇 기술은 시스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나 지능형 공장, 자동화된 진단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을 줄이고 효율을 높입니다. 그러나 자동화는 단순한 대체를 넘어서 인간과 기계의 역할 분담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를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확실성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윤리적 결과를 동반합니다. 유전자 편집이나 AI 의사결정의 편향 문제 등은 우리가 미리 충분히 토론하고 규범을 세워야 할 과제인 것이죠. 기술의 잠재적 이익만큼이나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분석하고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째는 데이터 중심성입니다. 오늘날 데이터는 핵심 자원입니다. 빅데이터는 AI의 연료이자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며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동시에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초연결성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고속 통신망은 사람, 사물,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연결성은 운영 효율과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 의존성과 보안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잡성과 범용성입니다. 여러 기술이 얽히면서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산업과 일상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어지며 사회 구조를 재편하죠. 마지막으로 안보,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 첨단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지고 패권 경쟁과 전략적 투자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의 유용성, 즉 우리 삶과 사회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류의 삶과 사회 구조를 바꾸는 강력한 자원입니다. 우선 일상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스마트 홈이 가정과 보안을 연결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개인 취향에 딱 맞는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제안해서 만족도를 올립니다. 또한 음성 인식이나 시선 추적 같은 보조 기술은 장애인과 노약자의 사회 참여를 넓혀줍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업무 자동화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밀 농업은 물과 비료를 아끼면서도 수확을 안정시키고, 스마트 팩토리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 인터넷 결합으로 품질을 높이고 분량을 줄입니다. 첨단 기술은 또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인공지능 엔지니어, 메타버스 디자이너 같은 직군이 생겨나며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장됩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재난 예측과 드론 구조는 인명을 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교통은 교통 혼잡과 사고를 줄이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의료와 안전 분야의 혁신을 가져옵니다. 정밀의료와 원격 진료는 치료의 정확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은 신약 개발 속도를 단축시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방어와 생체 인식이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은 삶의 질 향상, 생산성 증대, 신산업 창출, 사회 문제 해결, 의료, 안전 혁신 등 광범위한 유용성을 지니며, 우리는 그 잠재력을 책임있게 활용할 설계와 거버넌스를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강의에서는 구체적 기술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3D 프린팅 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서로 결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 설계와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볼 것입니다.